앞서 보신 대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여러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이 보이지만 정작 가상화폐가 뭔지 정확한 실체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부터 뭐가 불법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정부가 가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정부의 공식 명칭은 가상자산인데요. 법정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말했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수단으로 제약이 많다. 투자라기보다 투기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실체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과세를 한다는 건 정부로서도 자산으로서의 그 실체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걸 보호한다든지 단속하는 기준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상화폐 광풍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아 보입니다. 10개 부처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가상화폐 관련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이 이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다양한 불법 행위 적발엔 한계가 있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지적은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원래 투자는 위험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넘어서기까지 했는데 투자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큰 거죠. 예. 가상화폐는 보시다시피 이 심사나 공시 등이 거래소 자율인 곳이 많고 또 상한가, 하한가도 없습니다. 최근 한 가상화폐가 30분 만에 1000배가 뛴 것도 이 때문인데 반대로 말해 엄청난 폭락을 막을 방법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거래소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질 거란 기대도 크지만 앞서 언급한 지적이 여기서도 도돌이표처럼 제기됩니다. 거래소는 정비가 되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의 광풍을 가상화폐를 실제로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투기 광풍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라는 인식도 분명히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